닭고기의 소비 시장이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육회 사육 시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품질이 좋다고 가격을 더 쳐주기보다는 품질이 안 좋으면 제값을 못 받는 흐름입니다. 생산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입니다. 배꼽닭이라고 부르는 흉부수종, 긁힌 상처인 창상, 도개시 방열이 잘 안되어 붉어진 홍게, 닭발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출하 중량 감량을 받고 사육 정상금을 감액, 페널티를 받습니다.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만들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량 사항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티 회사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농장은 더욱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감량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사료값이 폭등하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티 회사와 싸운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또 적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차피 적응할 거 빠르게 하는 것이 경험상 좋았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각 감량 사항에 대한 원인을 확인해 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닭은 지러진 바닥에 닭이 배를 깔고 앉아 있을 때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딱지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지러진 바닥이 원인입니다. 긁힌 상처인 창상은 밀사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홍게는 약추로 인해 규격이 미달된 것을 도개하면서 탈모와 방열이 잘 안돼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은 관절염이나 영양 불균형 등으로 걷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닭발 불량은 닭발 소비가 늘면서 강화된 것인데 배꼽닭과 같이 지른 바닥이 원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인은 단순합니다. 밀사, 질병, 바닥관리,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밀사부터 해결해보면 당연히 평당 사육수가 많으면 똥량이 늘어나고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창상도 생기게 되고 질병의 수평 감염도 빨라지게 됩니다. 개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평당 60수를 기준으로 사육을 하시는데 감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육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육수를 줄이면 바닥 관리가 용이해지고 출하 평체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사육 성적도 잘 나올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육수가 적정 사육수입니다. 질병 관리는 설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시작입니다. 사료 부패로 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료 질의 문제로 소화가 잘 안 돼서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kok시듐증으로 장이 손상되면 괴사성 장염으로 발전해서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사료비 내 고온으로 사료가 부패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량씩 자주 주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사료비 내 인슐레드를 하는 것도 방법이며 곰팡이 독소 흡착제를 사용하는 것도 임시 방편이 됩니다. 사료질 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료가 나쁘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사료가 이상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료는 불변하는 것이 아닌 원료가에 따라 포뮬러가 바뀌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섭취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kok시듐증에 의한 설사든 사료에 의한 설사든 우선 설사 증상이 보이면 바로 담당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해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닥이 더 질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료든 밀사든 질병이든 결과적으로는 바닥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감량을 막는 방법입니다. 바닥이 질어지면 왕겨를 바로바로 보충해주고 환기를 시켜 바닥을 마르도록 해줘야 합니다. 호흡기 질병에 대한 우려와 연료비 절감 때문에 환기를 망설이게 되면 바닥은 더 질어지고 설사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량에 대한 페널티는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품질로 출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새 출하 후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